안녕하세요. 신장 지킴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 후에 민간요법을 여러 곳을 찾아다녔고 결국 응급투석을 하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손발, 눈 주위가 부었더라고요. 거울을 가서 자세히 보니 눈과 얼굴이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고 손과 발등도 붓기가 있었어요. 몸이 불편했어요. 출근길에 아침 햇살이 너무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의욕이 없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심 밥맛도 없었어요.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눕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외출은 거의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오해 아닌 오해를 했었죠. 왜 자꾸 눕기만 하고 외출을 안 하냐고. 몸이 이상하다. 몸이 이상하다고 말을 했더니 병원을 가보자고 했어요. 같이 갔습니다. 성모병원에서는 만성신부전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잘못 봤을 거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내가 설마. 아니야. 현실을 부정하면서 오진.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더 크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자. 기력은 점점 없어졌어요. 와이프의 도움으로 가다 시다 서울의 강남성모병원, 일원동, 삼성오리온 등등 전전긍긍했어요. 신장 투석실을 보여주라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이 되게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수도권의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갔지만 별 방법이 없었어요. 쓸데없는 말로 농담을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도 계셨죠. 연세가 좀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든 신장 기능을 살리는 게 최우선이었죠. 민간요법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화학동의 침쟁이를 찾아가서 보니 소문 듣던 대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상담 후에 응급침을 맞고 왔습니다. 한 주, 2주 별 효과가 없었어요. 안양의 약초 할머니도 찾아갔죠. 각종 약초들을 넣고 머리카락을 넣으면은 이걸 달여서 마시면은 우리 신장에 굉장히 좋다고 또 얘기를 해서 1시간 정도 기다리다 지어준 약을 가지고 와서 먹고 1달, 2달 별 효과가 없었어요. 서울 강남의 약사인 기치료사가 기치료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해서 거기도 가서 7번 정도 치료받고 좀 몸이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나마 제일 낫어요. 그래서 전문 기치료사를 만나서 상담 후에 교육도 1주에서 2주 정도 가서 받고 열심히 기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 않고요. 집에서 신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각종 야채는 데쳐서 칼륨을 최대한 빼고 신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저염식으로 최대한 음식을 조리해서 먹었습니다. 요산이 쌓이면 안 되니까 단백질도 소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발과 특히 엄지 발가락이 통증도 너무 심해서 엄청나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했었습니다. 운전할 때는 그 당시에는 수동이어서 스틱이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자동으로 설치 후에 스틱 옆에 버튼을 누르면은 오토처럼 기능을 할 수 있었어요. 오른발, 특히 엄지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각을 세워서 새끼 발가락 부분으로 엑셀레터를 밟고 출퇴근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 수 있고 책임, 의무감,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신문에서 현미식이요법이 엄청 인기였어요. 그래서 현미식이 좋다고 TV나 각종 책자에서도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집에서도 책을 구입하고 그 식단 그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도시락도 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외식할 때도 그 도시락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도시락의 주 메뉴는 양배추, 양파, 오이 초절임, 그리고 감자국, 소량, 현미밥, 이게 다였습니다. 삼시세끼를 이렇게 먹었었죠. 주위에서 놀랬죠. 친지나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냐고, 전 살 수 있다고 했죠. 현미밥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심한 병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현미밥으로 회복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동네의 단 수련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얼굴에 기가 막혔으니 기 치료로 미간을 좀 풀어줘야지 신장도 좋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또 수시로 가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했습니다. 병행해서 고려 수지침을 알게 되어 쑥뜸이 몸에 좋다고 해서 또 속성으로 배웠어요. 손등, 손가락, 발등, 발가락에 아침, 점심, 저녁 쑥뜸을 했어요. 결론은 2년간 해보니 만성신부전은 늦춰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 회복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의 한의사 선생님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의뢰했더니 신장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맥을 보시더니 종합병원에 가서 전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민간요법 중에 숯으로 나무 태워서 숯 만든 거 아시죠? 그 숯으로 몸속에 독을 빼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큰 대야에 물을 담아서 숯을 넣고 목욕을 해봤어요. 짧은 시간인데도 삼투압 느낌이 나서 몸이 좀 이상해서 일어나 보니 다리 쪽에 물이 좀 스며들었는지 좀 붓기가 목욕하기 전과 달랐어요. 많이 좀 부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빨리 대야에서 나왔습니다. 천만다행이었어요. 더 오래 있었다면 숯이 들어간 물이 삼투압에 의해 몸속으로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서 몸이 물풍선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한 몸이라 아무래도 몸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단백질도 조금씩 먹고 영양분을 섭취를 못했으니까요. 그 후 몇 달 후 신부전 기능이 거의 막바지에 왔는지 컨디션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어느 날 밤 몸 컨디션이 하도 안 좋고 숨도 차고 해서 응급으로 성모병원에 가서 심장 윗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잡아서 긴급 투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라 감염 때문에 길게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상의한 후에 최종 복막 투석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복막 투석을 한 이후에 몸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청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만성신부전이 생긴 시기부터 복막투석 결정 단계까지 실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성 신부전인분, 투석을 하시는 분들, 신장 이식을 한 분들 절대로 민간요법은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의학기기로 보고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의학의 힘을 믿으세요.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정신이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삽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